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오늘은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죠. 모두 1%대 하락인데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87% 크게 빠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에 좀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듯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약화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고 갔던 빅테크 랠리 하루 만에 끝난 셈이죠. 이 인공지능 붐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웠었는데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에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같은 경우도 이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미국장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또 반대되는 색깔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불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긋불긋하게 큰 종목들 중심으로 더욱더 크게 빠진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미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3%, 또 30년물 국채금리도 4.3%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6.4bp 올라서 5%대로 다시 5%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좀 키웠죠. 엔비디아는 이 초반에 주당 $500 선을 넘어섰지만 결국은 0.47% 오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 고금리 정책의 장기화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탄탄하다는 부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또 강도 높은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그래서 고강도 긴축이 좀 장기화된다라는 또 위험 회피 심리를 조금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볼 게 이제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잭슨홀 이 컨퍼런스에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고금리를 좀 장기간 끌고 가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콜린스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좀 비둘기파적 면모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런 언급을 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종합해서 좀 연설을 할 때 좀 그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주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3만 건으로 지금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는 24만 명이었는데 그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고용 지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또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잭슨홀 미팅,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한 건 아니고 CNBC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높다.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7월 1일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5.2% 감소를 했는데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한 수치입니다. 이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건 이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고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참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따라가기 힘든 게 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양쪽 부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수 종목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좀 좁은 분야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잭슨 미팅, 자,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주말 사이가 되겠죠. 또 어떤 분위기로 이어져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뭐 PM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뭐 미국 시장 다 도와준 면이 있었고, 어제는 보니까 이제 내구재 주문까지 시장보다 좀 안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두 가지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점차적으로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슬로우다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반면에 실업수당은 지금 뭐 아주 호조를 보이는 이런 아주 서로 어떻게 보면 교차되는 이런 매크로 데이터가 나와서 파월 의장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복잡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시장 말이죠.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뭐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 외에서 상당히 강했잖아요. 뭐 오퍼레이팅 마진이 70% 갔다, 그 다음 분기 72%까지 올라갈 거다 하면서 막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정작 뭐 별로 뭐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낸 데다가 또 회사 경영진들도 한 분기 매출도 지금 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0%가 증가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이 AI 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는데, 개장 초에 6% 넘게 뛰었던 엔비디아 주가 장중에 상승분을 정말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에서 크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어쩌면 이 주가 부분에서도 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런데 이번에 또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의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또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데요. 무려 개당 이 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생산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50만 대, 내년에는 150만 대, 또 200만 대까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이 기술 기업들은 이 자체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 확보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2024년 생산분에 대한 판매까지 예약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 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숫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워드 P,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쳐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32배로 급격히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60배, 70배 이랬거든요. 근데 AMD는 뭐 36배,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이제 싸진 이런 국면이 됐고,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지금 2배입니다. 62배 이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별로였는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반대였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애플 쪽으로 가볼까요? 애플하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애플 근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이 이제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매출이 좀 감소를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매출 타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지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폰 15 출시. 어떻게 보면 애플의 다음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의 판매를 되살리기 충분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플의 이런 단독 이슈만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전체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3.9%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82달러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좀 반영이 됩니다. 지금 3년 만에 주가가 정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일부 투자자들도 몇몇 시장에서도 몇 달 안에 추가 그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전망으로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 가운데 월트 디즈니의 그 주가의 향방 앞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얘기도 했고 월트 디즈니 얘기도 했고 좀 구경제 쪽으로 가가지고 보잉 쪽도 좀 주가가 내렸어요. 네, 보잉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제조 결함 이슈가 나왔죠. 보잉 4%대 거의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737 맥스에 또다시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과 관련을 해서 새로운 제조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 후방 압력 격벽에 고정용 구멍이 뚫린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기 인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 여파로 좀 주가 하락이 됐었는데 사실 이 737 맥스에 대한 결함 이슈 사실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도 좀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보잉이 이 한 군데 업체에서만 좀 공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여객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잉 이야기까지 오늘 특징 좀 마감을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죠. 비트코인 과거에는 좀 시장 따라다니는 경향도 좀 없고 특유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주식시장하고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3,500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 시장도 좀 연준의 그런 긴축 장기화 우려도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가격 계속 짓눌렀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 살아난다 싶더니 사실은 빠졌죠. 뭐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조금 계속 가격 하락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41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공포 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0으로 갈수록 이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건데 100으로 갈수록 이제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좀 41, 그 반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공포 수준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잭슨홀 미팅도 관련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부분에서도 비트코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 부분에 머무르는 것, 뭐 비트코인이 예전만큼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FBI 얘기가 왜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오죠? 이 북한이 비트코인과 관련을 해서 이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 추정이 되는 4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금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 해당 보도 직후에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 비트코인의 현금화 관련 보도 직후에 익명의 고래 지갑에서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또 2시간 뒤에 또 한 번 이 거의 뭐 7,600만 달러 되는 그 부분이 다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동을 하는 거는 매도 전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량 매도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북한 해킹 조직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해킹 이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